토트넘과 아스널이 격돌하는 북런던 더비는 늘 큰 관심을 받습니다. 양팀의 순위나 최근 폼과 무관하게 이 매치는 자존심 대결이자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 기회가 되곤 합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세이셔널이라 불릴 정도로 탁월한 득점력과 헌신을 보여 온 그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기대와 달리 손흥민에게 비극에 가까운 하루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팀을 구해줄 영웅 같았지만 후반에 팀이 역전당하고 본인도 교체되면서 손흥민의 하루는 씁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토트넘이 초반부터 아스널의 압박에 꽤 고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널이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을 펼치면서 토트넘은 볼 점유율을 높이지 못했고 패스 연결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반 25분 무렵 손흥민이 마치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온 뒤 단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이뤄낸 그 유명한 원터치 슈팅을 시도했고 이 공이 아스널 골문 구석을 정확히 가르며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토트넘 선수들도 손흥민에게 몰려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골은 손흥민의 시즌 6번째 골이자 아스널을 상대로는 통산 8번째 득점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흐름 속에서 터진 이 골 덕분에 토트넘은 한층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터뜨렸음에도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널은 계속해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그 결과 전반 40분에 도미닉 솔랑케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반대편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은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5분 뒤인 전반 44분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아스널의 역정골을 뽑아내면서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스코어가 1대2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넣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빠르게 역전을 당했나 라는 생각이 들 법했습니다. 문제는 심판 판정도 얽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분명히 코너킥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주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뒤 곧바로 아스널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심판 쪽으로 다가가 격렬히 항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장 손흥민이 그렇게나 직접적이고 과감하게 어필하는 장면은 이례적이었고 그만큼 억울함이 컸다는 뜻일 겁니다.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서 토트넘이 동점골을 노리고 총공세를 펼치는 듯 보였지만 아스널의 중원 장악과 후방 안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계속해서 빈 공간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동료들의 패스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고 팀 전체가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후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었고 특히 전반에는 아예 집중력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규율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는데 그 말처럼 토트넘의 중원 수비 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니 손흥민이 고립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결국 후반 78분 손흥민은 교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감독이 왜 손흥민을 빼기로 결단했는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손흥민이 상대 수비진에 의해 꽁꽁 묶여드는 위협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둘째는 새로운 전술 변화를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체 투입된 리샬리송은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긴 하지만 별다른 반전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굳이 라인업에서 빠졌음에도 토트넘의 공격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교체가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손흥민 본인에게는 이 교체가 더욱 뼈아팠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으로서 게다가 전반에 멋진 선제골까지 넣은 상황에서 팀이 역전당했었는데 자신이 직접 끝까지 뛰어볼 기회마저 사라진 것이니 말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벤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손흥민의 표정은 실망감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 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식으로 실점하며 지는 건 너무나도 아프다. 내 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더욱 속상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경기는 아스널의 2대1 승리로 끝났고 토트넘은 리그 순위 경쟁에서 기세를 잇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선제골은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하이라이트부였지만 이후 팀이 빠르게 두 골을 내주고 반전도 못 만들었으니 개인 기량이 팀 성적을 뒤집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손흥민은 전반 25분에 멋진 골로 경기를 열어젖힌 영웅이었지만 불과 20분 만에 점수는 역전되어 버렸고 후반 78분에 교체당하면서 더 이상 팀에 기여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희망, 이
결국 씁쓸한 패배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며 손흥민 자신도 큰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극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는 손흥민이 보여준 열정과 개인 능력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았는데 토트넘의 단체 플레이와 집중력 부족이 그 가치를 살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이 전반 막판 연달아 실점하는 상황에서 주장인 손흥민이 내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선제골이 가지는 특별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이기에 그 의미가 희석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팀의 핵심이자 보물이자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패배는 아프지만 손흥민이 넣은 골 자체는 너무나 멋졌고 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코어만 보면 손흥민의 득점은 팀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의 감정 곡선은 극단을 달린 셈입니다. 전반 초반 어려운 흐름 속에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려 영웅처럼 보였으나 팀이 오히려 역전당하고 본인도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며 실망과 아쉬움만 남긴 것입니다. 손흥민 스스로 말했듯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고 규율이 없었다. 결국 그의 개인 역량이 빛을 발해도 팀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는 요원합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토트넘의 리더이자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이 패배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이 어떤 개선을 보여줄지, 손흥민이 다시금 완벽한 주인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